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16 대책이 8.2 대책, 9.13 대책에 의해서 작년 12, 16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는 중개업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 12, 16 대책 이후에 창업, 취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포럼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2, 16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개업의 창업 취업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선 15억 이상을 보겠습니다. 15억 이상은 이제 주로 강남 지역이죠. 그리고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를 하더라도 수요자가 따라붙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2020년도에는 거래가 한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는, 취업을 시도하는 중개사님들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 상반기에 6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에 얼마나 똘똘한 매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억 이상은 대출이 그대로 나오지만 9억에서 15억은 이제 20%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이들 지역도 강남 지역 그리고 마용성 지역의 고가를 제외한 아파트들인데요. 이러한 아파트들 지역은 상반기에는 좀 주춤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보 세력들은 역시 규제를 가할 가능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책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역시 상반기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받거나 폭락하지 않는 한 하반기에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 7억, 6, 7억 정도? 요 정도 언저리에 있는 7억 정도의 언저리 있는 금액의 아파트들은 9억을 향해서 갭 메꾸기에 나설 가능이 높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행진은 이어지고 있고 이 지역의 거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7억 이하의 아파트들, 7억 이하의 아파트를 더욱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죠. 강남 언저리에서 못 오른 상황인데 이 아파트들이 서울 외곽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오르는 폭이 제법 넓은데 이것은 아마도 강남 지역이 주춤하는 동안 계속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역시 이들 변두리 지역은 다시 가격 상승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변수는 9억 이하의 새로운 규제책이 나오게 된다면 9억 이하도 상승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강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도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똘똘한 고가주택들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격 폭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것처럼 가격이 폭락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결국은 고가주택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중저가주택은 상승을 멈출 것이고, 중저가주택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고가주택이 또 상승을 멈추거나 거래가 소강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개업, 창업, 취업할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덜 오른 수도권 지역의 대단지, 단지, 교통이 좋은 곳, 또 그런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같은 것을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거래량이 줄 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거래량이 줄고 있고 적어도 올해는 거래량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가,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중개업, 창업, 취업의 방향을 어떠한 쪽으로 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유료 마케팅, 무료 마케팅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유료 마케팅인 다음, 네이버, 직방, 다방 이런 매체들을 유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카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무료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함이나 찌라시 같은 오프라인, 벼룩시장 같은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중개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가 한산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역시 마케팅하는 업체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유념하는 창업, 취업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드린다면 역시 인맥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 단일 품목으로만 중개업을 해서 수입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토지, 건물, 분양권 이러한 모든 중개업 분야에 돈이 되는 분야를 섭렵함으로써 인맥을 통해서 그러한 물건을 구하고 또 그러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 동네만 인맥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역화해서 같은 시군구, 조금 더 광역화해서 시도, 조금 더 광역화해서 전국적으로 중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2.16 대책에 따른 중개업, 창업 방향을 확실히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